미국 갤럽은 트럼프 지지율 조사 돌연 중단했다. 왜 했을까요? 그런데 한국 갤럽은, 자, 미국을 대표하는 조사 컨설팅 업체죠. 갤럽. 미국에 갤럽이 있습니다. 갤럽이 그동안 88년 동안 실시해온 미국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갤럽이 조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작년 12월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성격에 가만 안 있겠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갤럽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트럼프 지지율은 36%였는데 취임 직후인 작년 2월에 47%에서 11%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런데 12월 트럼프의 갤럽 지지율은 1930년대에 여론조사가 시작한 이후에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최저 수준이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네요. 이 갤럽 기준으로. 한국 갤럽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갤럽이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평균 45% 지지율을 얻었고, 바로 전임자인 조 바이든은 평균 42% 지지율.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은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 직후에 이것이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기록한 90% 지지율. 그리고 존 F. 케너디 평균 71% 지지율. 아이젠하워 61%. 자, 이렇게 비교적 많은 이제 다른 이름이 많이 알려진 미국 대통령들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트럼프는 88년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36% 갤럽 기준으로.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가 다른 조사, 뉴욕타임즈 조사에서 34% 지지율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 범죄로 다뤄야 한다. 자, 그러니까 갤럽이 딱 그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제 안 하겠다. 중단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의 그런 말들 범죄로 다루겠다. 조작된 여론조사, 가짜 여론조사 그거하고 연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연구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 사회 여론조사와 분기별 비즈니스 리뷰 등으로 그냥 이어가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 기관이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1935년에 설립을 해서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됐고 영향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꼽히는데, 이 88년 전부터 조사하고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이 이 미국 언론이 이 여론을 분석하면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지표였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여론조사 수행 방식이 워낙 이제 다양해져 가지고 갤럽의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나오고 트럼프가 범죄다 이렇게 하니까는 갤럽이 심사숙고했겠죠. 그냥 88년 동안 이어온 거 그냥 없애지는 않았겠죠. 이게 갤럽의 여론조사 방식에 뭔가 좀 자기들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여러 가지 기법을 막 도입을 하는데 그 오래된 그리고 지금 현대와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 자체 판단해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접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한국 갤럽,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갤럽하고 미국 갤럽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회사나 이런 거 계열사 이런 거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은 회원사 뭐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름만 같을 뿐이지 미국 갤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국 갤럽은. 그런데 오늘 그 금요일 되면은 이 갤럽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이재명 지지율이 63%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63%다. 그리고 이게 직전 조사보다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가 올랐다. 이게 지금 설 연휴 앞두고 왜 갑자기 이런 좀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6%밖에 안 된다. 그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율은 5% 오르고. 그리고 갤럽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직무 긍정률이 60% 안팎을 넘나들다 이번 주에 새해 들어 최고치. 부정률은 점차 하락해서 새해 들어 최저치다. 이 지지율이 왜 오르죠? 그리고 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4%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딱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직전 조사에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3%가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가 떨어졌다. 이 지지율 조사를 한 기간에 이 민주당에서 공천뇌물 해서 강선욱하고 김경하고 구속영장이 막 청구가 되고 여론이 들끓었죠. 특검해야 된다. 이 뭐 공천 비리가 그 만연해 있다. 그거 있었고 합당 파문도 있었죠. 그 조국하고 합당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이 비공개 대외비 문건이 막 나오고 뭐 이재명하고 그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토닥토닥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그런 것을 불구하고 5%포인트가 갑자기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다.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 갤럽 조사는 이 전화 면접원 조사죠. 전화 면접원 조사가 직접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ARS 조사, 기계가 물어보는 ARS 조사는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전화 면접원 조사는 응답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전화를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바쁩니다 하고 전화를 중간에 끊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RS 기계 같으면요, 딱 봐서 여론조사하면 이거 뭐야 하고 끊어버리는데 사람이 직접 대화를 하면은 끊기가 어렵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정치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많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아주 조금 관심이 있어서 뭐 이재명이 뭐를 하고 뭐 부동산 정책을 뭐 SNS로 해서 툭툭 던지고 뭐 이런 거 잘 그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많죠. 정치 무관심청, 정치 저관심청. 또 ARS로 전화가 오면은 그냥 끊어버리는데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끊기가 뭐해서 계속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 분석입니다. 계속 대답을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데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이재명이 지금 권력자인데 이재명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서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직접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못하고 있다고 했다가 이게 나중에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 면접원 조사는 여당 쪽에 권력이 가지고 있는 쪽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악재들이 더 많았는데 이재명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ARS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 조사고 오늘 ARS 조사 결과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뉴데일리가 리서치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의 같은 기간에 이재명 지지율 결과를 발표했는데 같은 날 발표된 겁니다. 갤럽은 이재명 지지율이 63%, 새해 들어 최고치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뉴데일리 리서치웰 조사에서는 지지율 55.9%.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63%, 하나는 55.9%. 55.9%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어떻게 표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하루에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가 하나는 63, 하나는 55.9, 7 내지 8%포인트가 차이 나는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린 거 있죠. 이미 50%대가 무너졌다는 조사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이재명은 계속 본인에게 유리한 조사를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여론이 받쳐주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재명은 사실 지금 지지율 떨어지면은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재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뉴데일리하고 리서치웰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7, 국민의힘이 36.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갤럽은 국민의힘이 22%가 나왔죠. 한쪽 조사에서는 같은 날 발표를 했는데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 22%, 리서치웰은 36.5%, 무려 14.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이 같은 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지지율 조사, 갤럽 조사가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리서치웰 뉴데일리 조사에서 좀 주목할 만한 조사 항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내란죄에 해당 안 되느냐. 이제 내란죄에 해당한다가 57.4%입니다. 내란죄에 해당 안 된다는 35.0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78.9%, 그러니까 79%, 80%가 내란죄에 해당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태 후 대비 여론 격차가, 그러니까는 내란죄에 해당한다와 하지 않는다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전체 다를 봤을 때, 12상 비상계엄 직후에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걸로 보면은 내란죄에 해당, 한다와 안 한다가 55.2%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이번 뉴데일리 조사에서는 22.4%포인트로 줄었다. 그래서 14개월 사이에 정당한 권한 행사다는 것이 15%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비교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간이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추세가 점차 이 여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와 해당하지 않는다가, 그리고 특히 이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9%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민주당 지지층은 91.2%, 조국당 지지자들은 96.2%가 내란죄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9%로 나왔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죠. 2월 19일 날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를 하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내란이다 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죠. 내란 중요 임무 중사 이렇게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연휴 끝나고 선고를 할 내용을 지금 미리 뭐 그렇게 짐작을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옆 재판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재판부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재판을 해서 심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관련자들 정인이나 참고인 불러서 심리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달리 그래서 법적 일각에서도 이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기각 이야기도 여전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고 2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 선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지금까지와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계엄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란은 아니다는 1심 선고가 나오면은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